안녕하세요, 아빠TV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에 소렌토 하이브리드 운행 후기 영상을 찍었는데,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하게 옵션들이나 이제 운행 후기 같은 거를 좀 더 찍어보려고 영상을 찍게 됐고요. 우선 이 차량은 소렌토 하이브리드 노블레스 옵션으로는 이제 4륜은 안 넣었고요. 2륜이고요. 옵션으로는 내비, 드라이브 아이즈, 선루프, 그리고 스타일 이렇게 들어가 있는 옵션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시동을 걸 때부터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안개 예보가 주차 중 있습니다. 모션 감지등과 안전운전하세요. 10건 이상과 충격 감지등과 2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안전운전하십시오. 처음 전기로 이렇게 돌아가면은 소리 자체가 아예 안 나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이렇게 엔진이 돌아가면서 소리가 나는데, 이 또한 역시 소음이 굉장히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정숙성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굉장히 좋은. 그리고 제가 저번 영상 찍을 때는 키로수가 한 1000km 정도였는데 지금 현재 2500km가 조금 넘어 있네요. 저번에는 영상을 찍을 때 연비는 17.6 그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조금 더 올라서 지금 18.2가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이 차량 단점부터 일단 얘기를 짚고 넘어갈게요. 일단 엔진오일 이슈 관련 부분, 이거는 할 말이 없어요. 일단 그 부분이 좀 신경 쓰인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구매를 안 하시는 게 맞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차를 구매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엔진오일 관련 이슈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적인 부분에서 조금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주변에서도 야, 그 차를 왜 사냐, 엔진에 이상 있는 차를 왜 사냐, 이런 얘기에 조금 일회일비 하실 분이라면은 구매를 안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제가 이제 찍는 이유는 이제 구매를 하려고 고민하시는, 일단 그 부분은 내가 안고 가겠다 감수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엔진오일 관련은 한 일주일에 2, 3일 정도? 2번, 3번 정도 체크를 해요. 양을 체크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증가하진 않았습니다. 증가를 하진 않았는데, 모르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몇 달 운행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고, 1년이든 2년이든 시간이 한참 더 지나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계절적인 영향이 또 많다고 하더라고요. 겨울에는 좀 엔진 열이 받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겨울철에 좀 더 안 좋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한 계절, 2계절 지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계속 운행하다가 어떤 문제가 나올지는 모르는 거죠. 문제가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이 부분은 좀 구매를 하시려는 분들은 안고 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부분이 거슬리고 신경 쓰이면은 안 하시는 게 맞아요. 구매를 아예 그냥 안 하시는 게 맞고요. 일단 옵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전에 타던 차량이 옵션이 거의 없다시피 한 차량이에요. 그래서 이 차를 타게 됐는데, 처음에 저는 프레스티지 등급을 구매를 고민을 했었는데, 프레스티지랑 노블레스랑 차이가 여기 계기판, 얘가 바늘이냐 아니면은 이렇게 디지털 클러스트냐, 그 차이인데 후회는 없습니다. 돈이 좀 더 들어가긴 했는데 확실히 얘가 좀 더 예쁘기도 하고, 이 속도가 이 바늘 계기판으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숫자로 직관적으로 나타내니까 좀 보기 편한 것 같아요. 그전에 보기 편해가지고 등급을 올린 거는 전혀 후회를 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세세한 옵션 같은 부분을 얘기하자면은 실내 편의나
없다가 이제 생겨가지고 대부분 옵션을 즐기셨던 분들은 뭐 공감이 안 되실 것 같은데 저는 거의 없다시피 해서 일단 만족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는 이거 여기 어딨지? 통풍 시트 이거 너무 좋아요. 없다가 있는 걸 타니까 이제는 통풍 시트가 없는 거는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너무 좋고요. 그리고 여기 공간이 넓은 것도 센터 펜시아라고 하나요? 이 공간이 굉장히 넓은 것도 참 마음에 드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여기 손이 가기도 편하고 뭐 마스크나 뭐 이렇게 기타 잡동사리들 넣어놓고 다니기 편하고 컵홀더는 딱 둘이 커피 한 잔씩 먹기 딱 좋고요. 그리고 요 다이얼 전동식 다이얼 이게 처음에 좀 적응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고요. 이게 한번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살짝 돌리면은 한 단씩 변하는 건데 이렇게 근데 엔단은 거의 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드라이브 모드일 때 한 번에 돌려서 바로 후진 혹은 드라이브를 하는데 적응되니까 뭐 전혀 불편하고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뭐 크게 어려울 건 없고 그리고 또 옵션 중에 하나 얘는 뭐 크게 뭐 필요 있냐 하는 거 중에 하나죠. 이렇게 깜빡이를 넣었을 때 뒤에 화면 보이는 거. 근데 이 점은 의외로 좀 편해요. 뭐냐면은 운행을 할 때 차단 변경을 하면은 사이드 미러를 보게 되면은 고개를 이렇게 정면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한번 살짝 이렇게 옆으로 돌려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돌려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켜져 있으면은 운행 중에 시야를 살짝만 밑으로 살짝만 내리면 돼요. 살짝만. 무조건 얘에 의존을 하는 건 아닌데 이게 꽤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살짝 내리는. 그래서 이 점도 참 만족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안전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뭐 전방 충돌, 뭐 측면 충돌 경보 이런 거는 정말 마음에 들고요. 제가 못 보는 사각지대를 이렇게 케어해주는 느낌이라 상당히 만족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옵션 중에 참 마음에 드는 게 이게 대부분 차들이 있는 줄 아는데 저는 이제 예전에 탔던 차량은 진짜 옵션이 거의 없다시피 한 차량이어서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 어라운드 뷰랑 이제 전방 카메라 이게 너무 좋아요. 주차할 때 이제 전면 주차를 하게 될 때 앞차와의 거리 간격이 조금 애매하거나 좀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 이 기능이 너무 좋더라고요. 처음에 바로 이 전방 카메라가 활성화되는 건 아니고요. 후진을 한번 하게 되면은 이렇게 후방 카메라랑 어라운드 뷰 카메라가 이렇게 활성화되는데 이 상태에서 드라이브로 다시 돌리면은 전방 카메라가 이렇게 활성화됩니다. 어라운드 뷰는 여기 옆에 있고요. 이 기능이 참 좋더라고요. 전방 주차를 할 때. 자, 그러면은 이제 운행을 하면서 조금 자세한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메라는 이제 와이프에 넘기고요. 자. 그러면은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승차감 부분적인 부분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세단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나쁘지 않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정도가. 그래서 뭐 크게 뭐 불편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옵션 중에 또 하나 마음에 드는 거 요거 실내 LED 등 이게 의외로 만족도가 높아요. 조금 그 전에 그 노란불 주황불 있잖아요. 그걸 무슨 벌브 타입이라고 하나? 잘은 모르겠는데 이게 참 잘 보이기도 보이고 눈도 좀 덜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 터치인 것도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그 전 차량은 조수석에 조명이 없었어요. 조명이 없었는데 요건 LED는 아니죠. 조명이 없어서 불편했는데 와이프가
화장을 고치고 나올 때 굉장히 불편했는데 이 생긴 것도 참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옵션 중에 마음에 드는 부분 중에 이 전동 시트. 그전 차량은 드르륵 하는 그런 차량이었는데 전동 시트가 만족도가 그동안 전동 시트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더라고요. 그전 차량은 뭐 옵션이 아예 없고 열선밖에 없었어요. 열선밖에 없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옵션이 많은 차를 타니까 왜 사람들이 옵션 하는지 좀 이해가 되는 좀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실내 공조 부분적인 부분을 하나 또 하면은 이거 공기청정 기능, 이렇게 공기청정보다 실행됐습니다, 종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처음에 시동을 걸면은 뭐 실내 공기를 뭐 감지한다고 뜨더라고요. 실내 공기가 안 좋으면은. 실제로 얘가 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꽤 그래도 좀 아기가 있는 아빠 입장에서 좀 케어받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서 마음에 드는 옵션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차량 옵션 고민을 할 때 노블레스 등급의 2륜 모델을 선택했는데, 이제 4륜하고 2륜은 크게 고민은 안 했어요. 왜냐면은 일단 하이브리드 차량을 고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연비적인 측면인데, 4륜 모델을 하게 되면은 연비가 당연히 떨어지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조금 고민을 안 했고, 그리고 이게 후륜 구동이 아니라 전륜 구동이기 때문에 뭐 크게 상관없다고, 괜찮다고 생각이 돼서 2륜으로 그냥 모델을 했고요. 그리고 6인승을 했는데 6인승 모델을 한 거는 참 마음에 들어요. 왜냐면 뒷자리에 케어하는 부분이 좋더라고요. 애기들이 이제 3열에 앉고 엄마가 이제 2열에 앉아서 케어를 하게 되었을 때 좀 편안하게 애기들을 좀 돌볼 수 있어서, 옵션을 고른 거는 지금까지는 후회하는 옵션은 없습니다. 그리고 썬루프도 저번 영상 찍을 때는 제가 애기들이 생각보다 안 좋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좋아하더라고요. 이제 밤에 별이나 달을 찾는다거나 아니면 낮에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거를 보이거나 하면은 애기들이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점점 썬루프와는 애기들이 친해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고, 그리고 요 차량 제가 전에 타던 차량이랑 비교했을 때 빛 반사가 심해요. 이 유리가 여기 앞면 전면 유리랑 여기 측면, 여기 사이드 미러나 이런 쪽에 빛 반사가 맑은 날에 엄청 심합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거를 여기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 보면은 비늘이 있잖아요. 이게 앰비언트 라이트 그게 들어가는 부분에 여기 대시보드 밑쪽에 있는 건데, 이 비늘이 여기 조수석 쪽에 사이드 미러 쪽에 비치면서 용이 승천하는 모양으로 나와요. 이 비늘 용 한 마리 이렇게 승천하는 모양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것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전면 유리도 여기 보면은 이런 대시보드 이런 뭐라 해야지 모양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여기 번호판 뭐, 그리고 여기 조수석에 이런 내비게이션 뭐 이런 것들이 빛 반사가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조금 거슬리는 분들은 조금 신경이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운전할 때 뭐 이런 거를 크게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어서 저는 뭐 별 상관없는데, 저는 전에 차량에서는 여기 대시보드 위에 반짝이는 아이언맨을 놓고 이렇게 다녔거든요. 뭐 그래서 저는 운전할 때 크게 컨디션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서 괜찮은데, 이런 점이 조금 신경 쓰이는 분들은 좀 많이 신경 쓰일 것 같아요. 이 점은 조금 구매를 하실 때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빛 반사가 좀 많이 심해요. 그냥 썬팅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유리 세팅 자체가 그냥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가지고 맑은 날에는 아주 심해집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지 자기야? 자기는 뭐 이제 동승자 입장에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뭐 옵션이나 안 좋다고 생각하는 옵션 뭐 이런 거. 다른 거는 나는 잘 딱히 없어. 그럼 뭐 좋다고 생각하는 거나 뭐 이건 조금 불편하다 이런 거 혹시 있을까? 불편한 거? 방지턱. 방지턱? 방지턱은 이제 역시 승차감, 서스펜션이랑 연관되는 건데 난 옵션 그런 거는 없어. 옵션 같은 거 없고 승차감이 조금 방지턱 넘어갈 때 굉장히 통통 튀죠. 많이 튀죠. 네, 튀죠. 확실히 그 세단보다는 승차감이 확실히 떨어진다는 게 그런 부분에서 좀 느껴지는 부분이고요. 어제 좀 많이 나른 것 같아. 날라다녔어. 뭐 카시트가 날아다니는 줄 알았어. 그래도 옵션 부분이 좀 많은 차량이어서 그 점도 참 마음에 들어요. 2열과 3열에 에어컨이 따로 이렇게 나오는 게 있다는 게 그전 차량은 이제 앞면에만 에어컨이 있었는데 뒷좌석이 굉장히 더웠거든요. 되었는데 이제 2열도 3열도 굉장히 시원해서 특히나 3열에 애기가 탔을 때 너무 덥다고 하는데 에어컨 키는 법을 알려주니까 이제 혼자서 키고 끄고 참 좋아하더라고요, 애기가. 4살까지는 작동하기는 쉬운 것 같아. 어렵지도 않고 그래서 여기가 참 좋고 그리고 또 하나 마음에 드는 옵션 중에 하나가 2열 창문에 저 커튼 수동식으로 되어 있는 커튼이긴 한데 그 점이 참 좋더라고요. 애기가 눈부셔 할 때 그걸 살짝 올려주면은 나중에는 이제 애기가 혼자서 올리더라고요. 타자마자. 그 부분은 좀 아주 사소한 거긴 한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차량이 제가 워낙 옵션이 없던 차량을 타다가 이런 차량을 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세세한 옵션들이 참 하나하나 좀 마음에 드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네, 뭐 2열에 컵홀더 너무 좋아. 컵홀더 그런 부분도 참 좀 편하지. 가족 애들 있는 입장에서는 확실히 패밀리카로서 조금 세세한 부분에 편의성을 둔 게 참 좋더라고요. 애기 있는 입장에서. 그리고 뭐 나머지 옵션들이야 뭐 다 요즘에는 워낙 차량들이 잘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서 참 좋고요. 그래서 옵션이 없던 차량을 타다가 이 차량을 타시는 분은 조금 저와 비슷한 감정을 느끼실 것 같아요. 내가 그동안 이런 옵션이 없이 어떻게 차를 탔지?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혹시 차를 바꾸게 되면은 이 옵션이 없는 차는 아예 고려를 안 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조금 옵션적인 부분이 참 만족스럽다. 왜 사람들이 이제 옵션 하는지 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총평을 하자면은 일단 큰 결함 2가지, 엔진 오일 그리고 기다리는 기간이 너무 긴 거, 이거는 뭐 할 말이 없어요. 이 부분이 이제 거슬리고 신경 쓰이는 분들은 아예 그냥 다른 차량을 구매하시는 거를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정도는 내가 감수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괜찮은 차량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저같이 이제 아기가 있는 아빠들에게는 좋은 선택지가 아닐까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소렌토 하이브리드 차량을 뭐 가성비 차량이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돈이 4천, 5천 가까이 이렇게 들어가는 차량을 가성비라고 표현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큰 돈이 들어가죠. 뭐 다른 사람에겐 작은 돈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4천, 5천이 저는 절대로 작은 돈이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돈을 쓸만한 가치가 있냐를 봤을 때 저는 뭐 가격값은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성비라고 생각은 하진 않고 그래도 내가 쓴 보람은 있네 약 400m 라고 생각이 돼요. 아깝지 않다. 그래서 아기가 있는 이제 혹은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결혼을 해서
자녀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지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저도 이 차량을 구매하게 된 게 이제 아이들이 커가면서 같이 캠핑도 즐기고 하려니까 조금 큰 차량을 고민하다가 선택을 하게 됐는데,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이라면은 괜찮은 선택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건 단점적인 부분들은 감안을 하시는 게, 일단 뭐 빛 반사가 된다든지. 지금 이거 혹시 비춰지나요? 보이는 거? 이거 운전을 하게 되면 여기 앞유리에 이게 모양이 그대로 떠 있는데 여기에는 안 나와요. 이런 부분이나, 그리고 가장 큰 결함 엔진 오일, 그리고 계약 기간이 긴 거, 기다리는 기간이 긴 거, 이 부분이 거슬리시는 분들은 고민을 아예 안 하시는 게, 구매를 안 하시는 게 맞고요. 근데 그 부분은 내가 감수하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괜찮은 선택지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이 차량 말 많고 탈 많고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데, 조금 구매를 고민하시는 저와 비슷한 처지에 계시는 그런 아빠들이나 혹은 예비 신혼부부, 예비 아빠 분들에게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찍게 됐고요. 앞으로도 이제 이 차량을 가지고 캠핑도 다니고, 그리고 또 운행을 하게 되면서 장단점 이런 부분이 나오면은 한 번씩 영상을 찍겠습니다. 그러면은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00m